배우자의 기여가 있는 부동산이라는 거를 미리 그 자료하고에서 남겨주시지 않으면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싸우는 정말 최악의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상속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상담하신 분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재산이 많은 편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명의신탁한 재산도 있고 혼외자도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가면 사실혼 배우자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이고 제가 나중에 치매에 걸릴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상속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주 걱정이 많으신 상담자 분이었는데요.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는 상속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의 5가지, 재산과 사람을 미리 정리하고 부동산과 주식은 미리 증여하고 배우자의 생계 대책이 중요하고 치매에 대비하고 노후 대책은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상속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에 여유를 부리면 거의 실패합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하면 대부분 성공합니다. 우선 상속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재산하고 사람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리 증여할 필요도 있고 배우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고 치매에 대비하거나 노후 대책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째, 재산과 사람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속 재산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명의신탁입니다. 이게 부동산이든 금융재산이든 간에 남의 명의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명의신탁을 할 때 되게 자료가 없습니다. 제3자한테 명의신탁을 했다 그러면 상속인들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을 때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상속인한테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에 그게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이런 것 때문에 상속인들끼리 무조건 싸웁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재산은 그게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주식이든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속인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편찮으실 때 다른 사람이 배우자로 가족관계를 해놓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하여간 혼인 자체가 무효인데 그냥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는 상속인이 아닌데 올라와 있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양을 할 경우에도 미리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상속 결격, 그 다음에 상속권 상실, 유류분권 상실 같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라서도 상속인을 미리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이 기대되는 부동산 주식은 미리 증여해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거는 상속보다는 증여가 훨씬 유리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100억 원짜리 빌딩이 있는데 자녀가 5명이다. 그럼 지금 주면 한 사람 앞에 20억 원씩 주는 거거든요. 그럼 증여세가 1인당 한 5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지고 계시다가 10년이 지났어. 그래서 가격이 5배 뛰었다. 그러면 500억짜리 빌딩이 됐잖아요. 그러면 상속세는 250억 원입니다. 10년 전에 25억이면 넘겨줄 수 있었던 빌딩을 10년 후에 250억 원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잘 따지셔가지고 증여가 유리하다 싶으면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우자의 생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자녀들한테 다 줬다 그러면 배우자의 몫이 없어서 생활고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도 않은 재산을 배우자한테 다 줬는데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배우자가 이렇게 기여해서 내가 이 재산을 만든 거다. 그래서 이거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는 부동산이라는 거를 미리 그 자료하고 해서 남겨주시지 않으면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싸우는 정말 최악의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이나 신탁을 통해서 미리 생계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치매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고령화 사회인데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지금 앞으로 100세는 물론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120세 시대가 온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치매 환자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치매가 심해지면 이제 증여, 유언 전부 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증여나 유언이나 신탁을 건강하실 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임의 후견인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치매가 걸리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이 후견인이다 이래가지고 가정법원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개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을 임의 후견인으로 정하면 또 자녀들끼리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즉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 가정법원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로 후견인을 정하면 그래서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훨씬 편하게 치매가 걸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노후 대책은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부분 재산을 증여했다가 자녀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증여 취소 소송이나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최대로 불행한 사태입니다. 자기 거 다 주고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자녀하고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최악의 경우죠. 그래서 그 주택연금 영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그거를 설정해 놓거나 또는 이제 신탁을 활용해서 유언 대용 신탁이든 일반 신탁이든 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수익 중의 일부를 본인의 생활비로 쓰고 자신이 사망했을 때 그게 상속되는 것으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노후 대책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명의신탁 재산이 있으면 돌려놔야 돼요. 그리고 혼외자가 있으면 빨리 생전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과 주식은 미리 증여를 해서 또 골고루 증여를 하면서 상속세도 줄이면서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도 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서 미리 증여하든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신탁을 활용해서 생계를 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매가 걱정된다면 미리 다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후 대책은 절대로 양보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상속을 똑똑하게 받는 법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